삼천리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.5배속 보기는 국룰이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삼천리는 자신들이 소개하는 것으로서는 임대업 및 천연가스 공급 관련 사업을 한다,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. 테리토리, 자기네들 관할 지역은 경기도 오산시 및 인천광역시에 천연가스 공급을 한다. 그래서 인천광역시하고 오산시까지 해가지고 삼천리가 삼천리 하면은 왕년에 이제 연탄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데요. 지금도 연탄을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연탄을 거의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 변신을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이렇게 전환했다는 게 부럽기만 합니다. 시가를 보면은 11만 3천 원으로서 2020년도 말보다는 31,600원이 상승했습니다만 장부 가격 대비로는 29%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. 주식시장에서 매우 낮게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. 5%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, 이만덕씨, 이은백씨, 유상덕씨, 이렇게 이제 세 분이 5% 이상 주주로 돼 있고, 유로버트 영욱, 이런 한국계 외국인 미국인 같은데 9.18%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, 그리고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라는 투자기관이 5.01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15.18%가 되겠습니다. 손익 내용에 와서요, 매출액은 2조 6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9.5% 증가를 했고, 매출 재료비는 더 증가를 했습니다. 11.6%. 그래서 스루풋은 3.2% 감소를 했고요. 스루풋율은 1.6%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마진율이 거꾸로 더 내려갔다,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리고 운영비용은 5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.1로서 전년보다 0.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45%가 감소를 했습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라고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. 제품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3억 1,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제품이 그러니까 증기와 전기로 되어 있는데, 무슨 것인지 전기가 재고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. 어떻게 이렇게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재고가 있는지, 스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안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ABC로서 표준적인 표기 방식에 의해서 회사는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요게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, 이것이 2조 3천억 원, 11.6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운영비용은 5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는 790억 원이 집행이 돼서 7.4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직원 수는 9명이 증가를 했는데 평균 임금은 9,540만 원으로서 거의 대기업 수준에 육박을 했습니다. 지급 수수료가
2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.7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가 조금 있습니다. 그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3년 동안 변하지 않게 거의 뭐 1% 선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99% 이렇게 그 산출이 됩니다.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용의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차이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다음 장에서 그거를 좀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은 이제 그 제가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액이고요. 비성분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인데 그 차이가 그 총 제조 비용 차이하고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회사는 상품을 별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품의 증감액을 차감해 주어도 여전히 갭2로 오차가 납니다. 그래서 좀 불명확하다. 뭔가 있을 텐데 이 공개된 자료로는 이 그 갭2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만큼 그 재고자산 회계가 약간의 불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도 차이가 갭2로 남습니다. 이 현금 흐름표를 안 맞춰준다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그런 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요. 현금이 4억 3,200만 원 나갔다면 재고가 4억 3,200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3억 5,1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. 그러면은 갭이 8,1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. 이런 얘기인데 거꾸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억 5,600이다. 그래서 7,500만 원이 그 또한 이 차이가 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게 뭔가 어떤 분명한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 현금을 안 맞춰주는 수준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결산서가 공시될 수 있는 건지 외부 감사 회계법인은 뭘 한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. 그리고 그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. 재고 회전율이 그 아까 경동가스는 4,000 회전이나 되는데 이쪽은 뭐 3,000 회전 정도뿐이 안 되네요. 거의 뭐 전년도보다도 2,000 회전이나 그 크게 떨어졌습니다. 1,892 회전이 떨어졌네요.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떨어지면은 동일 방향의 흐름이면은 제조업체 그 분석 경험으로는 재고 자산 및 매출 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투명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. 이 경우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든지 또는 그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든지 그 두 가지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. 미래 가치란 것은 그 주가 상승 요소로서 한번 개발해 본 건데요. 39.2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늦어졌고요. 경동 도시가스도 늦어졌었습니다.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율은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. 이게 매입 채무가 그 물건 구매한 금액하고 미지급 비용, 그 다음에 그 미지급금 이런 걸 다 포함한 건데요. 이게 1년에 1회전도 안 되게 산출된다는 것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.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84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종속기업 비율은 18.1%로 0.6% 떨어졌고요. 현금 순이익은 1209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6.5%, 전년보다 1.1% 떨어졌습니다. 채권자한테 279억 원을 갚아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7.9%, 1.2% 낮추었습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주로 이익배당 성격이 되겠고요. FEM 최종 88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대부분 이 유출된 금액이
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현금 버퍼율은 28.2%로 여유있게 가지고 있습니다. 상대적이긴 하지만요. 이익잉여금률은 6,652%로 전년보다 155.6%가 상승을 했고, 납입자본 성장률은 65.6배로 성장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사업계획을 예측을 해보면은 매출 재료비가 한 10% 오를 것 같다.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간단하게 영업 쪽에서는 원재료 비율, 인상 비율만큼만 판매 가격을 올려달라. 이렇게 그 얘기해도 무식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출 배려비 10% 오르고요.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가공비는 영업에서도 알 수 있고요. 가공비는 뭐 이거 거의 없는 회사니까 이거 안 오를 거다. 없다 이렇게 보고 조금 있지만은 판매 관리비 한 5% 오를 거다.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목표이익을 100% 증가시키는 거로 하면은 2조 8,972억 원 정도 판매가 돼야 된다. 그럼 뭐 위에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가 이게 대부분 천연가스 도시가스니까 그 원재료 매입 인상률 정도만 판매 가격도 통제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인상해 달라. 이 소비자 요금이 정부 통제 요금 속에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사의 어떤 융통성, 가격 융통성이 거의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많이 눈에 익은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조 8,972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좋다. 오너한테 2조 8천억 원어치만 그래도 팔아도 달성한 거로 해줄게. 한번 해봐라. 이렇게 승인이 났다고 그러면은 이게 적자로 예상이 된다 이게요. 이럴 때 이게는 어떻게 하느냐. 그러면은 자 매출 재료비 10% 오르는 건 기정사실일 것 같고 수르픈율을 13%로 조금 올려보자.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3,500회전 정도 증분율로는 10% 좀 더 올려보자. 재고 회전율만 좀 더 향상시켜서 하면은 매출액이 3조 1천억 원 정도는 나온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익이 무려 2,572억 원이 산출이 된다. 이거 믿어도 되느냐? 두고 보죠. 어떻게 나올지. 그런데 그런 방법 외에 손익분기점 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거에다가 제가 프로핏만 더 더해가지고 그 산식을 진화시킨 건데요. 재고 회전율을 12.5% 간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? 그러면 2조 9천억 원이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게 물러설 수 없는 매출액은 2조 9천억 원이다. 이렇게 ABC 이 방법으로 잘 소화를 해서 판매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삼천리에 대해서도 경동도시가스와 함께 분석을 해 봤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